공구는 차 고치는 데 쓰는 거지. 사람 협박용은 아닐 텐데요. 정비소한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젊은 여자 실장을 작업대 앞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죠. 기름 묻은 장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윤아 씨는 그저 차를 맡기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는 순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만두시죠. 짧은 한마디에 남자들이 동시에 비웃었습니다. 아가씨, 차 고치러 왔으면 조용히 수리하고 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바닥에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차를 고치러 왔는데 당신들부터 고쳐드려야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언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정비소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여자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그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됩니다. 성우자동차라는 간판이 햇빛에 발해 있었고 그 아래로 기름 냄새와 용접 불꽃이 일상처럼 흘러갔죠. 이성우 사장님은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성우 사장님 손만 거치면 고물차도 다시 산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딸 김다연 씨가 있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지만 정비소 실장으로서 예약 관리부터 부품 발주까지 모든 실무를 혼자 도맡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 3시에 정윤아 고객님 차량 점검 예약 들어왔어요. 다연 씨가 작업대 옆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은 렌치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윤아 씨? 벌써 6개월째 단골이지. 그분은 항상 정확하게 오시니까 미리 준비해둬. 다연 씨는 밝게 웃으며 정비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불안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비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남자가 박철진이었죠. 사장님 계세요? 박철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이 손을 닦으며 다가갔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박철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리 좋네요. 이 근처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성우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박철진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정 안 됐어도 곧 되죠. 그러니까 미리 협조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에 다연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성우 사장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 말씀이신지요? 박철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작업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내시면 돼요. 그럼 이 구역 영업 보호해드리죠. 이성우 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금액 아닙니까? 박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해요? 그럼 사고 나고 손님 끊기고 가게 문 닫는 게 더 낫겠네요. 다연 씨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협박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셨어요. 박철진은 다연 씨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면 다쳐요. 어른들 일에 끼지 말고. 그 말에 이성우 사장님이 재빨리 딸을 뒤로 밀었습니다. 다연아, 들어가 있어. 하지만 다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박철진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신고? 해봐요. 경찰이 뭘 할 수 있는지. 우린 합법적인 사업자예요.
그는 명함을 한 번 더 두드리며 돌아섰습니다. 3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 잘하시고 연락 주세요. 새 남자가 나가고 난 뒤 정비소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가만히 계세요? 신고해야죠. 이성우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저런 사람들은 손쓸 방법이 많단다. 다현 씨는 답답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다현 씨는 혼자 정비소 사무실에 남아 고민에 잠겼죠. 창밖으로 어두운 골목길이 보였고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윤아 씨가 차를 몰고 정비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깔끔한 차림이었고 별다른 장신구 없이 담백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점검 예약했던 정윤아입니다. 다현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아, 네. 윤아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 맡겨주시면 바로 점검 들어갈게요. 정윤아 씨는 키를 건네며 다현 씨의 표정을 잠깐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죠. 억지로 웃는 듯한 얼굴, 살짝 떨리는 손끝.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다현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정윤아 씨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입구로 다시 3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박철진과 그의 부하들이었죠. 사장님, 3일 지났는데요. 박철진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님, 3일 지났는데요. 이성우 사장님은 작업대에서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엔 지난 사흘간의 고민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박철진은 혀를 차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3일이나 들였는데? 그의 부하 2명도 양옆으로 퍼지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다현 씨가 재빨리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가게는 그런 돈 낼 여유가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박철진은 비웃으며 다현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어른들 일에 끼지 말라고. 정윤아 씨는 조용히 대기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놓치지 않고 상황을 읽고 있었죠. 박철진은 작업대 위에 놓인 공구함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쇠붙이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사장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200만 원이 없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시죠. 이성우 사장님은 참고 또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우리 같은 동네 정비소는 한 달에 그만큼 남는 게 없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십시오. 박철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발, 지금 저한테 애원하시는 겁니까? 그는 작업대 위에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공구를 천천히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세상엔 2종류 사람이 있어요. 협조하는 사람이랑 다치는 사람. 다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박철진은 렌치를 작업대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정비소 안이 그 소리에 얼어붙었어요. 협박? 아니에요. 충고죠. 착한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다는. 이성우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일주일만요. 박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주일? 안 되죠. 오늘 당장 50만 원이라도 내놓으세요. 성의 표시로. 다현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돈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박철진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현 씨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가씨, 입 조심해요. 말 한마디가 인생 바꾸는 거 모르나 봐요? 이성우 사장님이 급하게 딸을 뒤로 밀었습니다. 다현아,
제발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박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현 씨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룰을 따라야죠, 룰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떼세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정윤아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철진은 고개를 돌려 윤아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윤아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 손 지금 당장 떼시라고요. 박철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것 봐라. 여기 모르는 사람 있긴 해. 그의 부하 하나가 윤아 씨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가씨, 이건 어른들 일에 끼지 말라고. 윤아 씨는 부하를 지나쳐 박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공구로 사람 위협하시는 건가요? 박철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윤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공구는 차 고치는 도구지 협박 도구 아니라고요. 박철진은 다현 씨의 어깨에서 손을 떼며 윤아 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이 동네 사람 아니네요? 그럼 더 모르겠구만.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저 아가씨 좀 밖으로 모셔드려. 두 명의 부하가 동시에 윤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현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아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그만두세요. 박철진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끌어내. 부하 하나가 윤아 씨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윤아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부하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아 씨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한 채 시선은 박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제가 경고했잖아요. 박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냐? 뭐해, 당하고만 있어? 나머지 부하 하나가 주먹을 쥐고 윤아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아 씨는 몸을 살짝 틀며 그의 팔을 받아냈고 동시에 발로 무릎 뒤를 걸었습니다. 쿵! 두 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게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죠. 박철진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윤아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윤아 씨는 차분하게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차 점검 맡기러 온 손님이에요. 박철진은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좋아, 손님. 오늘 제대로 기억해둬. 며칠 안에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이렇게 안 끝날 거고.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키며 정비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비소 안을 무겁게 눌렀어요. 다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윤아 씨는 손을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성우 사장님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갈 텐데요. 윤아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다현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격투기라도 배우셨어요? 윤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배운 적 있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성우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대에 기댔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사람들이 더 심하게 나올 텐데. 다현 씨도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성우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현아, 저런 사람들은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 증거도 없고. 윤아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사람들이 왜 이 정비소를 노리는지 아세요? 이성우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개발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 일대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이요? 그럼 이 지역 다른 상가들도 똑같은 피해를 받고 있겠네요. 다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옆 슈퍼 사장님도 요즘 비슷한 일 겪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직적이네요. 이성우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나 씨를 바라봤어요. 손님, 오늘 정말 고마웠지만 더 이상은 괜히 휘말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유나 씨는 잠깐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차 점검은 어떻게 됐어요? 이성우 사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시면.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끝내주세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다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까 그 일 때문에 무섭지 않으세요? 유나 씨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무섭긴요. 전 그냥 차 점검 받으러 온 손님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유나 씨의 차량 점검을 시작했어요. 다현 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유나 고객님, 커피 드세요. 유나 씨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커피를 받았어요. 다현 씨, 저 사람들이 처음 찾아온 게 언제예요? 다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처음엔 재개발 얘기만 하다가 사흘 전부터 돈을 요구했죠. 유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 했어요. 유나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최도훈이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이미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도. 정비소 밖에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비소 근처 골목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박철진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형님, 저예요.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한 일? 뭔데? 박철진은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성우자동차 정비소에서 여자 하나가 우리 애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너희가 당했다고? 박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여자 하나 못 이기겠다고? 박철진은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닙니다, 형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철진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며 조수석의 부하를 돌아봤어요. 내일 그 정비소 앞에서 대기해. 그 여자 다시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한편 유나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에는 군대식 정리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침대 위에 놓인 군복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나 씨가 707 특수임무단 마크가 새겨진 베레모를 쓰고 있었죠. 유나 씨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군 시절 훈련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성우자동차 주변 재개발 계획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던 유나 씨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역시 이권 다툼이 목적이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도훈 형사님이었어요. 여보세요, 도훈아.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령님, 오랜만입니다. 메시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유나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최도훈 형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정비소에서 조폭들이 협박하는 걸 봤어. 그래서 조금 개입했지. 최도훈 형사님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소령님, 그거 위험합니다. 요즘 그 일대 재개발 관련해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고 있거든요. 유나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구나. 도훈아, 혹시 그쪽에서 수사 진행 중이야? 최도훈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해서요. 유나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거겠지. 보복이 두려워서. 최도훈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혹시 더 개입하실 생각이세요? 유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최도훈 형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령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생각보다 조직이 탄탄합니다. 유나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 씨는 다시 정비소를 찾았어요. 이성우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손님, 어제 일 때문에 다시 안 오실 줄 알았는데요. 유나 씨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제 점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차 찾으러 왔어요. 다현 씨가 사무실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나 고객님, 차량 준비되어 있어요. 유나 씨는 차 키를 건네받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정비소방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나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성우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유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유나 씨는 차 키를 받아들고 천천히 정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는 여전히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어요. 차창이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나 씨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 정비소 사람들이 위험해. 유나 씨는 차에 탑승하며 이성우 사장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차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성우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손님. 유나 씨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예상대로 뒤에서 검은색 승합차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부러 정비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그녀는 일부러 한적한 외곽도로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주변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검은색 승합차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유나 씨는 작은 공장지대 근처에서 차를 세웠어요. 주변은 폐업한 공장들과 비어있는 창고들 뿐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차에서 내리자 검은색 승합차도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며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제 정비소에서 봤던 부하 2명과 처음 보는 덩치 큰 남자 2명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냉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도망칠 생각이었어? 유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망 안 쳐요. 당신들이 따라오길래 조용한 데로 온 거예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었습니다. 조용한데? 우리 일 편하게 해주려고? 유나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정비소 사람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저랑만 얘기하시고.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주먹을 쥐고 다가왔어요. 얘기, 아가씨, 어제 우리 형님들 때린 거 후회하게 해줄게. 유나 씨는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넷이야, 어제처럼 쉽게 제압할 수 없어. 남자 하나가 옆으로 돌아 퇴로를 막았어요. 유나 씨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정비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남자들은 대답 대신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유나 씨는 재빠르게 한 명의 팔을 받아내고 발로 무릎을 걸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완전히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나 씨는 두 명을 밀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잡았다. 유나 씨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그녀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유나 씨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네 명의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유나 씨는 숨을 헐떡이며 저항했지만 숫자의 열쇠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박철진이 내렸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유나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용감하긴 했네. 혼자 우리 상대할 생각이었어? 유나 씨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봤어요. 박철진은 쪼그려 앉아 유나 씨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가씨, 어제 우리 애들 때린 거 기억나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유나 씨가 침을 뱉으려 하자 박철진은 재빨리 얼굴을 피했어요. 성질 더럽네. 야, 차에 태워. 남자들이 유나 씨를 억지로 일으켜 승합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나 씨는 발버둥 쳤지만 네 명의 남자를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나요. 박철진은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 여자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고로 데려와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박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유나 씨는 승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졌고 양옆에서 남자들이 그녀를 꽉 붙잡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유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수했어. 너무 쉽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포기가 없었어요.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는 안전해. 일단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야. 승합차는 도심에서 점점 멀어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후 차가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어요. 남자들이 유나 씨를 끌어내려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박철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어요. 유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시선만은 또렷하게 박철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진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천천히 얘기 좀 해볼까? 창고 안은 냉기와 습기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철진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유나 씨를 내려다봤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야? 유나 씨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철진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유나 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유나 35세네요, 형님. 박철진은 지갑 속 신분증을 꺼내 확인했어요. 정유나 씨? 직업은 뭐야? 격투기 선수? 유나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철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말 안 하면 방법이 있지. 야, 저 여자 휴대폰 가져와. 부하가 유나 씨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박철진은 화면을 켜려 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 뭐야? 유나 씨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진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고집세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야, 성우자동차 정비소로 가. 사장 딸 데려와. 유나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잠깐. 박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드디어 입을 여네?
뭐라고? 유나 씨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한테만 하세요. 박철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다고? 아가씨가 왜 거기서 나섰는지 알잖아. 유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철진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아가씨가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돼.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박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네. 증명을 해야지. 유나 씨가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요? 박철진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에 성우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사장한테 직접 말해.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유나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못해요. 박철진은 예상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봐, 역시 거짓말이었지? 야, 정비소가. 부하 하나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나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 제가 정비소에 더 이상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도 저 때문에 피해 안 볼 거고. 박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믿어? 유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휴대폰 확인해 보세요. 정비소 번호 지우고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박철진은 유나 씨의 휴대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숫자를 불러줬어요. 박철진이 휴대폰을 열고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성우자동차, 이게 맞지? 유나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철진은 그 번호를 삭제했어요. 좋아, 이제 약속 지킬 거지? 유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박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근데 아가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어디서 싸움 배웠어? 유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진은 담배를 끄며 계속 말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건 확실한데 군대? 경찰? 유나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철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 일에 끼지 마.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풀어줘. 근처 큰 길에 내려다줘. 부하들이 유나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승합차에 다시 태워진 유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는 일단 안전해.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차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 유나 씨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멀리 대로변이 보였습니다. 승합차가 떠나고 유나 씨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진이 돌려준 것은 그녀의 휴대폰이었지만 유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연락처 백업은 클라우드에 다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철진이 정비소를 계속 감시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유나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로변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최도훈 형사님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아. 최도훈 형사님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어요. 유나 씨,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유나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외곽 쪽인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 최도훈 형사님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폭들한테 잡혔었어. 방금 풀려났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최도훈 형사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위치 보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돌아갈 수 있어. 그것보다 도훈아,
성우자동차 정비소 주변 순찰 좀 강화해 줄 수 있어? 최도훈 형사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찰 배치할게요. 유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유나 씨는 대로변으로 걸어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물러섰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한편 성우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가 불안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유나 고객님 오늘 차 가져가셨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성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손님이 우릴 도와주려다 위험해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그때 정비소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철진이 아니라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정비소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계십니까? 이성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대성개발 이사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예요. 이성우 사장님은 명함을 받아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윤이라 불린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현 씨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신데요? 김태윤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사장님께서 이 자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요. 이성우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합리적인 가격이요? 김태윤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네,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조건은 한 달 안에 정리하시는 거고요. 다현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돈 때문에 파는 게 아니에요. 김태윤의 미소가 조금 식었습니다. 따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업입니다. 이성우 사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팔 생각 없습니다. 김태윤은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결국 나가셔야 해요. 그럼 좋을 때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성우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김태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돌아서서 정비소를 나갔어요. 차 문을 닫기 전 그는 한 번 더 정비소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가 떠나고 다현 씨는 아버지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이성우 사장님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현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나 씨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대성개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들을 읽으며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박철진은 말단이야.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 다음 날 아침 유나 씨는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한강변 러닝 코스를 따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죠. 규칙적인 호흡, 일정한 보폭, 군대에서 익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유나 씨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조사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성개발은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주축회사였고 김태윤은 그곳의 실무 책임자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대성개발이 진행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었거든요. 유나 씨는 최도훈 형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훈아, 대성개발이라는 회사 아는지? 혹시 수사 기록 있어?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알죠. 예전에 몇 번 신고 들어왔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왜요? 유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통화할게. 고마워.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성우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이성우 사장님이 혼자 작업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다현 씨는 아직 출근 전이었죠.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타이어 교체 좀 해주세요. 이성우 사장님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 맞은편 골목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차 안에는 박철진의 부하 2명이 앉아 정비소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시대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여자는 안 나타났어요. 휴대폰 너머로 박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좋아, 계속 감시해. 그 여자가 약속 어기면 바로 연락해. 부하는 전화를 끊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전 10시 유나 씨는 국방부 산하기술검수원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나 씨, 어제 좀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유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비소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 씨는 사무실을 나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펼쳤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이성우 사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 고객님, 저 성우자동차 사장 이성우입니다. 유나 씨는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성우 사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죄송한데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만 정비소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성우 사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현이가 어제 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이성우 사장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 혹시 고객님이라면 뭔가 아실까 싶어서요. 유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죠. 사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경찰 외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유나 씨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탑승하며 최도훈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성우자동차 사장 딸이 실종됐어. 혹시 신고 접수됐어? 최도훈 형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최도훈 형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접수됐네요. 26세 여성 김다연 씨, 실종 신고 24시간 안 돼서 아직 본격 수사는 안 들어갔어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도훈아, 이거 납치야. 박철진 일당이 한 거 확실해? 최도훈 형사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확신하세요? 유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100% 확신해. 지금 정비소로 가는 중이야. 너도 올 수 있어? 최도훈 형사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유나 씨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빠르게 정비소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죠. 유나 씨가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이성우 사장님은 작업대에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 씨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죠. 사장님. 이성우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유나 고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에서는 24시간 지나야 본격 수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유나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현 씨가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던 게 언제예요? 이성우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 7시쯤이었어요. 집에서 저녁 먹고 나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거든요. 그때 정비소 입구로 최도훈 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 유나 씨는 최도훈 형사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도훈 형사님은 이성우 사장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강력계 형사 최도훈입니다. 따님 실종 건으로 왔어요. 이성우 사장님이 급하게 다가왔죠. 형사님,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최도훈 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따님 휴대폰 위치 추적 요청하셨나요? 이성우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네, 아침에 신고할 때 같이 요청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유나 씨가 재빨리 그의 손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스피커폰으로 받으세요. 이성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철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이성우 사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박철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님? 아, 지금 저희랑 같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유나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전화를 들었어요. 최도훈 형사님은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역추적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철진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사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간단해요. 이성우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박철진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대성개발 김태윤 이사님이 드린 서류 있죠? 거기에 사인하시면 돼요. 그럼 따님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성우 사장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딸을 인질로 잡아놓고. 박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선택은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시간은 오늘 저녁 6시까지. 그때까지 서류에 사인하고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유나 씨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진, 나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철진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정유나 씨? 거기 계셨네요.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현 씨는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문제 있으면 나한테 풀어. 박철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아가씨가 우리 일에 끼지 않았으면 이 사장 딸도 멀쩡했을 거예요. 결국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유나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박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 정유나 씨, 아가씨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장님 대신 아가씨가 오시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유나 씨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박철진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급하네요. 그럼 오후 3시까지 연락 드릴게요. 혼자 오셔야 해요. 경찰 데려오면 따님 못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비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이성우 사장님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다현아. 최도훈 형사님이 재빨리 유나 씨를 붙잡았어요. 유나 씨, 설마 혼자 가실 생각 아니죠? 유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최도훈 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제대로 된 작전을 세워야 해요. 유나 씨는 최도훈 형사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시간이 없어. 오후 3시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최도훈 형사님은 고민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유나 씨와 최도훈 형사님은
정비소 뒤편 사무실에서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최도훈 형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박철진 일당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세 곳 있어요. 외곽 폐공장, 물류창고, 그리고 구도심 빈 건물이요. 윤아 씨는 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어제 끌려간 곳은 폐공장이었어. 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을 쓸 가능성이 높아. 최도훈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윤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아 씨는 최도훈 형사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윤아 씨, 준비됐어요? 윤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면 돼? 박철진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구도심 철거 예정 건물 5층. 혼자 오세요. 30분 안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최도훈 형사님이 즉시 노트북으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여기네요.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이에요. 윤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출발해야겠어. 최도훈 형사님이 급하게 작은 무선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착용하세요. 옷 안쪽에 숨기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게요. 윤아 씨는 송신기를 받아 재킷 안쪽에 부착했어요. 고마워 도훈아. 하지만 너무 일찍 들어오면 다현 씨가 위험해질 수 있어. 최도훈 형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아 씨는 차에 탑승하고 구도심을 향해 출발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구역은 텅 비어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윤아 씨는 주소지 앞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계단 입구는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윤아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만이 텅 빈 건물에 울렸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윤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 공간이 나타났고 중앙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다현 씨가 묶여 앉아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현 씨, 윤아 씨가 급하게 달려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박철진의 부하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진이 창가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정윤아 씨, 약속 잘 지키셨네요. 윤아 씨는 박철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현 씨 풀어줘. 내가 왔잖아. 박철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급하시네요. 일단 아가씨부터 확인 좀 할게요. 부하 하나가 윤아 씨에게 다가와 몸을 수색했습니다. 재킷 안쪽에 숨겨둔 송신기가 발견됐어요. 형님, 이거 무선 송신기예요. 박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윤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전장치야. 내가 신호 안 보내면 경찰이 들어올 거야. 박철진은 송신기를 집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윤아 씨는 다현 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아섰어요. 박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윤아 씨,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남의 일에. 윤아 씨는 박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잘못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박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의감? 웃기네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윤아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단순하든 복잡하든 사람을 인질로 잡는 건 범죄야. 박철진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하 하나가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형님, 경찰차 3대 왔어요. 박철진은 윤아 씨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 여자가 신호 보냈어. 윤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송신기는 미끼였어. 진짜는 따로 있거든. 박철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윤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가 그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유나 씨는 재빨리 몸을 낮추며 그의 팔을 잡아챘어요. 찰칵! 박철진의 팔이 뒤로 꺾이며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부하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유나 씨는 침착하게 한 명씩 제압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 부하의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어요.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자 유나 씨는 몸을 돌려 어깨로 밀쳐냈습니다. 쿵! 부하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마지막 부하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나 씨는 숨을 고르며 다현 씨에게 달려갔어요. 다현 씨, 괜찮아요?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다현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도훈 형사님과 경찰 4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박철진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도훈 형사님이 박철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박철진, 당신은 납치, 협박,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진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포? 증거 있어요?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는데. 최도훈 형사님은 유나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증거요? 충분합니다. 유나 씨는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진짜 송신기였어. 처음부터 녹음되고 있었거든. 박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찰들이 부하들을 하나씩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훈 형사님은 다현 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유나 고객님이 구해주셨어요. 유나 씨는 다현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박철진은 끌려가면서도 유나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유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보통 사람 맞아요. 그냥 제대로 배웠을 뿐이죠. 박철진이 계단으로 끌려 내려가는 동안 유나 씨는 최도훈 형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아, 고마워. 최도훈 형사님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유나 씨,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대선 개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철진은 말단이야. 진짜 배우는 대선 개발이고. 최도훈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박철진 조사하면서 대선 개발 연결고리 찾아볼게요. 유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 낼 수 있으면 좋겠어. 최도훈 형사님은 유나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유나 씨 덕분에. 경찰들이 박철진 일당을 모두 연행해 내려가고 5층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다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나 씨에게 물었어요. 유나 고객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조금 배웠어요. 다현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군대요? 여군이셨어요?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에요. 최도훈 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 배우셨죠.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시니까. 다현 씨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707이요? 그게 뭐예요? 유나 씨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특수부대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최도훈 형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중요하죠. 덕분에 오늘 다현 씨 무사히 구출했잖아요. 다현 씨는 유나 씨를 꽉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 씨는 다현 씨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세 사람은 건물을 나와 경찰차가 대기 중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이 달려와 다현 씨를 꽉 껴안았어요. 다현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현 씨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은 윤아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아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윤아 씨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사장님. 이튿날 아침 정비소 앞에는 경찰 순찰차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는 평소처럼 정비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밝아져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좀 안심되네요. 다현 씨가 작업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윤아 고객님 덕분이야. 평생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때 정비소 문이 열리며 최도훈 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다현 씨, 안녕하세요. 이성우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죠. 형사님, 어서 오세요. 최도훈 형사님은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좋은 소식 들고 왔어요. 박철진이 어제 조사에서 자백했거든요. 다현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자백이요? 뭐요? 최도훈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대성개발과의 연결고리를 전부 털어놨어요. 김태훈 이사가 박철진 일당을 고용해서 이 지역 상인들을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우 사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최도훈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태훈도 오늘 아침에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곧 구속될 겁니다. 다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최도훈 형사님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다른 상인분들도 용기 내서 피해 신고를 시작했거든요. 사장님께서 먼저 용기 내신 덕분이죠. 이성우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윤아 고객님 덕분이죠. 최도훈 형사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윤아 씨는 안 계세요? 다현 씨가 대답했어요. 어제 이후로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형사님은 아세요? 최도훈 형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헤어진 후로 연락 못 받았어요. 아마 바쁘신가 봐요. 그때 정비소 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성우 사장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대성개발 법무팀 변호사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성우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성개발이요? 박성민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리러 왔어요. 이번 일은 김태훈 이사 개인의 일탈 행위였고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최도훈 형사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박성민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회사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싶어서요. 이성우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박성민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차에 탑승해 떠나자 다현 씨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성우 사장님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최도훈 형사님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앞으로는 평화롭게 장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윤아 씨는 국방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윤아 씨, 뉴스 봤어요? 어제 구도심에서 납치 사건이 있었대요. 윤아 씨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해결됐나 보네요. 동료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찰이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대요. 대단하죠? 윤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비소 사람들이 이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비소 근처를 지나쳤어요.
정비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 씨는 차를 세우지 않고 천천히 지나쳤어요. 일주일 후 유나 씨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대선 개발 사건으로 재개발 구역 상인들이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 압박에 맞서 용기를 낸 시민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인데요. 화면에는 이성우 사장님이 다른 상인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한 분이 용기를 내서 도와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 씨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발신자는 다현 씨였습니다. 유나 고객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정비소에 한 번만 들러주시면 안 될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주말 오후 유나 씨는 오랜만에 성우자동차 정비소를 찾았어요. 정비소 간판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유나 고객님, 오셨네요. 유나 씨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현 씨. 이성우 사장님이 유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유나 씨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다현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받아주세요. 유나 씨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나 고객님, 고객님은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저희 정비소에 자주 들러주세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이성우 사장님이 물었어요. 고객님, 혹시 차량 점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유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엔진오일 교체 부탁드려요. 다현 씨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해드릴게요. 유나 씨는 대기석에 앉아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이곳이 그저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유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량 점검이 끝나고 유나 씨는 이성우 사장님에게 비용을 지불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성우 사장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고객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유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정당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다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나 고객님, 그럼 이렇게 해요. 다음에 오실 때 한 번만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용을 건넸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정비소를 나서려는 유나 씨를 다현 씨가 불렀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다현 씨는 작업대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이거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제가 직접 키운 건데 받아주세요. 유나 씨는 화분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다현 씨, 잘 키울게요. 차에 탑승하기 전 유나 씨는 한 번 더 정비소를 돌아봤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과 다현 씨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정비소를 바라보며 유나 씨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정비소를 지킨 건 결국 그들 자신의 용기였어. 며칠 후 최도훈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김태훈 구속됐어요. 그리고 대선 개발도 검찰 조사 들어갔고요. 유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 도훈아.
최도훈 형사님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아 씨 덕분에 다른 재개발 지역 피해자들도 신고를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윤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맞서는 거. 전화를 끊고 윤아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다현 씨의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윤아 씨는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싸우고 있었어요.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죠. 총이 아닌 용기로, 명령이 아닌 선택으로. 윤아 씨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훈련으로 끝나지 않아.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거야.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딘가에 또 다른 이성우 사장님이, 또 다른 다현 씨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윤아 씨는 또다시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윤아 씨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오늘은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구도심 재개발구역 상인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용기가 만든 변화인데요. 윤아 씨는 미소 지으며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옆 차선에 낯익은 차가 보였어요. 성우자동차 정비소 로고가 붙은 견인차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이성우 사장님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다현 씨가 있었어요. 다현 씨가 윤아 씨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아 씨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두 차는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인사가 윤아 씨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제 괜찮을 거야.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윤아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윤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 회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아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퇴근길 윤아 씨는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선 할머니가 지갑을 뒤지고 계셨어요. 아이고, 돈을 집에 두고 왔나 봐. 할머니가 당황하며 카트를 밀려는 순간 윤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시 가져올게. 윤아 씨는 미소 지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윤아 씨는 할머니를 도와 짐을 차까지 옮겨드렸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아가씨. 윤아 씨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것, 작은 용기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베란다에 놓인 화분이 보였어요. 다현 씨가 준 화분은 처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윤아 씨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창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중 누군가는 오늘 용기를 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일 용기를 낼 것입니다. 윤아 씨는 그저 그들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아 씨는 커튼을 내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이니까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